네,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자, 어제 미국 2월 물가가 발표가 됐죠? CPI가 6.4%. 지난달이 6.5%였는데 이건 이제 잠깐 쉬어가기 아니냐. 이제 그런 해석들이 되게 분분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하고 부정적인 사람하고 반반 섞여가지고 어제 증시가 오르락 내리락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도 좀 이따 봐서 볼 거지만 반반 딱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금리를 이제 5% 이상을 올리기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물가가 6.4인데 금리가 6%까지 가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은 역전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이제 3월 달에 3월 23일 날 CPI 금리 발표가 있죠. 근데 3월달 물가가 또 한 번 남았어요. 고용지표하고. 근데 6.4에서 예를 들면 5.9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금리를 6%까지 간다? 이러면은 역전 현상이 돼버리거든요. 인플레이션보다 금리가 더 높아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파월이 그렇게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공급망은 이제 정상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비정상, 불균형이 다 소화가 됐고, 정상화가 됐고, 이제는 수요를 줄여야 되는 타임이에요. 그거를 오늘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CPI가 6.4가 나왔다. 공급망 물가는 다 잡혔다. 이제 공급망 정상화로 인해서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오르는 현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문제는 소비예요. 돈을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지금 그 소비를 줄이려면 그 돈을 다 뺏어가야 되는데 다 뺏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을 조금 내리고 이제 해고가 높아져야 되는데 해고가 안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년 대비랑 전월 대비 보면은 전월 대비가 좀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년 대비 수치가 6.2를 예상했는데 이 예상치도 지금 수정했습니다. 수정본이고 6.5에서 6.4가 나왔으니까 0.1포인트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락폭이 둔화됐습니다. 7%대에서 갑자기 이제 5%대가 원래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나왔죠. 근원도 마찬가지고 5.7에서 5.6, 딱 0.1. 이 JP 모건이 시나리오 3개 예상했는데 25% 확률로 맞춘 거거든요. 근데 예상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JP 모건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래서 뭐 그런 거 크게 뭐 볼 거 없고 지금 보면은 지금 6월 7월 달에 발표한 6월 CPI가 9.1%로 찍고 나서 8%, 그 다음에 7%, 6%대 이렇게 많이 줄여왔는데 이제 하락폭의 둔화가 약간 온 것 같죠? 0.1이 하락했으니까. 근데 지금 보시면 9월에서 10월도 0.1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뭐 이제 7%대긴 하지만 여긴 7% 고점이고 여긴 7% 저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번 쉬어가는 거는 모두가 예상했다. 그래서 증시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를 보면은 오락가락 하죠. 시작부터 뭐 올랐다 내려갔다가 또 올랐다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랐다가 보합했다가 올랐다가 쭉 가는. 그래서 결국엔 떨어졌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하락폭이 이거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서 나스닥만 올랐어요. 나스닥만 오르고 다우존스하고 S&P는 하락 마감을 했다. 근데 하락폭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이제 오늘 걸 봐야죠. 오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시장은 이미 예상했고 미리 반영이 돼서 떨어졌었습니다. 사실은 2, 3일 전부터 이번 주 내내 저번 주부터죠. 저번 주 내내 주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뭐 이미 반영이 돼서 뭐 오늘은 뭐 어제와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뭐 변동사항이 없었다. 근데 지금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뉴스를 봐보면 CPI 예상 나빴지만 랠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지금 이 에너지랑 주거비가 4분의 3을 차지했다. 상승폭에. 이게 중요합니다. 참 에너지 이제 기름값이죠. 기름값이 소폭 상승했어요. 기름값이. 그다음에 이제 주거비가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는데 교통, 교육 및 통신, 레크레이션 각종 서비스 물가가 이제 아직도 안 잡히고 있는 거죠. 올랐는데 의료 서비스
메디케어 서비스가 또 감소했다고 하네요. 중고차 시장 예상과 달리 또 1.9%나 내렸다. 중고차 시장도 아주 뭐 나쁘지 않습니다. 마하나임에서는 뭐 2.5%가 올랐다고 했었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높았지만 그렇다고 몹시 나쁜 수준 아니었다. 전반적으로 다 예상했다. 이런 거고, 이제 긍정적인 이제 요인으로는 이제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둔화 속도는 느려졌지만 지금 9.1%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내려왔고 4개월 만에 가장 상승률이 가장 뭐 컸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를 느려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광범위한 추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JP 모건 참, 뭐 어쩌 긍정적으로 보는 거니까 뭐 좋은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힘들 거다. 인플레이션이 일직선으로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울퉁불퉁한 시기를 거칠 것. 이거는 뭐 모두가 예상한 겁니다.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막 콱콱콱콱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떨어졌다. 이제 이런 계단식으로 이제 내려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블랙록에서도 서비스 인플레이션은 지난 몇 달 동안 제한적 진전을 보이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고 주거비가 이를 주도하겠다. 근데 다음 뭐 몇 개월간 인플레이션 더 많은 진전 보이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느리고 힘든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파월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블랙록에서. 주거비가 문제인데 이제 주거비가 이제 이게 시차가 있다고 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낮아질 거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다. 실제 임대료는 작년 하반기부터 상승률이 꺾였는데 CPI에 반영되는 시차 때문에 계속 이제 오르는 걸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월 주거비 중 임대료는 0.74, 주택 소유자의 등가 임대료 0.76 상승해 12월보다 상승폭이 감소했다. 그래서 시장이 이 수치를 OK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다. 그 다음에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도 둔화했는데 이제 파월이 보고 있는 게 이거죠. 주거비를 제외한 일단 주택 시장 빼고 한번 봐보자.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어떠냐. 근데 그것도 공급망 정상화로 내려가고 있고 주거비 시간은 이제 시간 문제다. 내려갈 거다. 금리 올리는데 집 사는 사람 없어요. 미국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페드가 당장 더 긴축하지 않을 것. 저도 이렇게 보는데 이제 다음 3월 23일 날 FOMC 회의가 있죠. 거기서 갑자기 50bp로 올리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0.25%를 올리는 게 유력해요. 근데 이 로리 로건 댈러스 여는 천재 이분이 투표권자인데 이 사람 얘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상품 가격이 주로 공급망 개선으로 인해 최근 몇 달 동안 하락했다. 공급망 개선이 다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공급망이 두 번 회복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물가 하락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수요라는 문제죠. 수요가 문제라는 거예요. 공급망은 이제 완전히 정상화가 됐으니 이제 수요가 문제인데 인플레이션에 약간 진전은 보고 있지만 서비스 인플레이션을 두다보는 게 필요하다. 해고를 하라는 겁니다. 해고를 해야 돈을 안 써요. 해고가 근데 일자리가 막 50만 개씩 계속 나와버리면 안 되니까 최소 3%에 가깝게 자리 잡아도 지금 근원이죠. 근원 서비스 근원 물가가 3%까지만 자리 잡아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참 그러면은 이제 멈추고 이제 인하로 나설겠는데 참 시작 가격에 책정된 것보다 더 많은 금리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는 데이터에 이제 반응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 파워라고 얘기가 똑같아요.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수요를 줄여야 됩니다. 수요를 잡아야 모두를 잡는데 참 이 주거비를 잡으려면 해고를 시켜서 실업자로 만들어서 월세 수요를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직장이 잡히면은 월세를 당장 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이제 높여서 주택 수요를 이런 식으로 잡는 거거든요. 왼쪽의 표를 보시면 지금 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수요 견인과 비용 인상 반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은 공급망 정상으로 이제 다 잡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요거 반쪽이죠. 반쪽 이 금리 인상으로 수요 견인, 수요가 높아서 인플레이션 생기는 현상을 잡아야 되는데 수요를 이렇게 떨어뜨려야 돼요. 근데 이걸 떨어뜨리는 게 금리 인상하고 이제 해고인데 해고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수요가 감소하니까 기업들이 해고를 해요. 그러면은 임금 하락이 이어지고 물가 안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을 넘어가 보면
파월의 연설이 지금 지지난주죠? 금요일 날 연설, 제가 이거를 새벽 4시인가 3시인가 하여튼 제가 다 보고 잤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연설이.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 키워드를 뽑아온 게, 이제 올해, 2023년 올해는 인플레 하락 시기가 될 거다. 하지만 인플레 잡는 게 조금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금리를 이제 계속 올린다고는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는 이제 보험이에요. 왜냐면 계속 올렸다가 이제 멈추면은 좋아하는데, 멈춘다고 했다가 올리면은 이제 역적이 되는 거니까, 일단 보험. 일단 난 올릴 거야. 근데 시장 지표에 따라 조절할 거다. 아까 그 여는 총재하고 말 똑같죠. 그 댈러스 여는 총재하고. 이제 고용이 좋다고 그랬어요. 고용이 너무 좋은데 확실히 이전 경제와는 다르다. 나도 왜 고용이 좋은지 모르겠어. 좀 달라.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해고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안 그러네. 이제 이렇게 반응한 거죠. 하지만 우리는 고용 시장을 잡는 게 목표가 아니다. 고용이 좋아도 이제 이전 경제와 다르니까 고용이 좋아도 물가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는 수요를 조절하는 역할이다. 나머지는 정치권에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고용 시장 잡는 거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솔직하죠. 솔직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왜 금리를 3월 달에 0.25 올리면 지금 4.75니까 5%까지 갈 것 같아요. 최저금리 5%에서 멈출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5%대까지 떨어지면 굳이 올릴 이유가 없어요. 인플레이션보다 금리가 더 높다 이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최저금리 5%에서 멈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 중앙은행 페드가 왜 금리를 인하할 건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음모론적인 시각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최근에 터키 대지진이 일어났죠. 2월 7일 날 일어났습니다. 지금 튀르키예 시리아 대지진 사망자가 4만 명이 넘어갔대요. 자, 지진으로 튀르키예 GDP 10%, 107조 원의 손실을 봤답니다. 와, 107조. 이게 어마어마한 돈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미국이 그 코로나 때문에 일경을 풀었어요. 일경을 넘게 풀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뭐 돈도 아니죠. 사실 만조인데, 일경이면 만조인데, 만조 중에 뭐 100조니까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다고 뭐 터키를 위해서 얘네가 돈을 풀진 않을 거지만, 그 다음에 튀르키예 지진이 세계 각국 지원을 지금 하고 있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뭐 구호 물품 계속 보내고. 지금은 근데 이 터키 대지진이 갑자기 일어났죠. 갑자기,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좀 키워서 볼게요. 1대1로 페트로 위안 중동에 펼쳐진 차이니스 드림. 지금 제가 이제 이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세계를 장악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지금 러시아 말 안 듣죠? 그다음 중국, 그 다음이 중동입니다. 중동 국가들. 지금 사우디가 말을 안 듣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중국이, 러시아는 뭐 통제가 안 되니까 자기들 독보장군이잖아요, 러시아는. 근데 중동을 공략하는 거예요. 지금 페트로 달러 말고 페트로 위안화를 결제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기름값을 우리 위안화로 결제하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위협받는 달러 패권, 브라질, 아르헨티나도 지금 비달러와 달러 의존을 낮추는 신호탄을 쐈다. 페트로 달러 지고 페트로 위안 부상. 이걸 지금 견제 엄청 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뭐 지금 뭐 바이 아메리칸 해가지고 거의 트럼프랑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바이든이. 중국 견제죠. 이 달러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 미국 중앙은행 페드는 미국의 중앙은행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림자 정부 책을 리뷰해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이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으로서 설립 당시부터 이 국제금융가들, 이를테면 일루미나티죠. 일루미나티 세력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설립 초기부터 잘 알아야 되는데, 영국은행, 로스차일드, JP모건, 록펠러, 뭐 엄청나게 말도 못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지분을 80%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정부 20% 지분 갖고 있어요. 80% 지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요. 20% 지분 갖고 있는 사람이 세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그 돈 찍어내는 기관이잖아요. 얘네 목적은요, 경기 조절이라는 명분 하에 돈을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조작하는 겁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자본주의 시대인데, 자본주의에서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필요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물가 폭등이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자본주의 시장이 무너집니다. 다들 들고 일어나요. 지금 뭐 영국에서도 지금 굉장히 사람들 이제 파업을 하잖아요. 돈 올려달라, 임금 인상 해달라. 먹고 살기 힘들면 파업 일어나고 그러면은 이제 세상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풀었다 줄였다 해서 이 빈부격차를 크게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 더 못 살게 되는 그러니까 중상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돈을 풀 명분을 만들거든요. 이 명분이 뭐냐? 이 명분이 터키 대지진과 중국 견제입니다. 자, 이거는 일반적인 경제론은 아니에요. 음모론적 시각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시각을 보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은 항상 이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돈을 푸는 게 목적이에요. 돈을 걷어들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 얘네가 지금 제로금리 때 돈을 엄청 풀었어요. 그러면 채권금리가 내려가죠. 그때 채권을 엄청나게 사들입니다. 그 말은 채권금리가 내려간다는 말은 채권 가격이 가장 높을 때 샀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을 때 사들였다가 지금 그 부동산 가격이 가장 낮을 때 팔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적자가 엄청나게 심한 거예요. 근데 이 적자 심한 기관을 누가 갖고 있어요? 이 영국은행과 로스차일드, JP모건 등등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손해보는 장사를 할까 얘네들이? 물론 얘네들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얘네가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기업의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JP모건도 회사를 운영해야 되고 로스차일드도 은행들도 이제 힘들잖아요. 대출을 안 하니까. 과연 이렇게 갈 거냐?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터키 대지진도 음모론적 시각에서는 얘네가 일으킨 거고 얘네가 이거 다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서방 국가 9개국이 이거 2월 7일 날 지진이 나는데 2월 3일 날 미리 대피 명령을 냅니다. 기사 찾아보시면 있어요.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확실하다. 이 지진이 테슬라가 만든 게 있어요. 이 과학자 테슬라. 회사 테슬라 아닙니다. 머스크 있는 테슬라 아니고 과학자 테슬라가 이 지진 기계를 만든 게 있는데 그걸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아니라고 하면 장땡이지만 항상 이 음모론적 시각을 보고 봐야 되는데 이 터키가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와버렸거든요. 거기다가 이 재난을 때려버리니까 이제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하나 죽어야 이 금리 인상 끝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하나가 아니에요. 지금 터키랑 이 중국이거든요. 왜냐면은 이 터키가 미국 말을 안 듣습니다. 미국 말을 안 듣고 그 다음에 이 중국도 장난 아니죠. 중국도 지금 계속 미국 달러와의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얘네를 견제를 엄청 하거든요. 기술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지금 한미일 공조를 단단히 해서 지금 중국 경제를 엄청 하고 있는데 일본도 지금 이제 군대 세력을 계속 이제 부활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중국 견제를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경제적인 목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이상 페드는 이 돈을 잘 보세요. 자, 달러가 가치가 세지면 기름값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기름값 내려가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름을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달러가 있어야 기름을 결제하는데 달러값이 높아지면 이제 기름값은 내려가게 돼 있어요. 항상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달러값이 높아지는데 기름이 높아질 수 있나요? 그렇게 반대로 가요. 항상 기름하고 달러는. 그러니까 기름이 좀 싸다 싶으면 많이 사고, 비싸다 싶으면 이제 안 사는 거거든요. 근데 달러로 결제해야 돼. 달러 가치가 올라가 버리니까 비싼 거잖아요, 기름값이. 그러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기름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은 지금 어디서 뽑냐? 중동 기름하고 이제 미국도 기름을 뽑아내거든요. 근데 중동 애들이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면은 감산합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오펙, 석유기구에서 감산 정책을 내놨어요. 기름값이 너무 떨어지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산 정책을 내놨더니 기름값이 이제 주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계속 이렇게 달러 위상이 세지면 자기네 기름 수요가 줄어들어서 가격이 내려갈 텐데 이거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계속 못 올립니다. 이거는 뭐 경제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다 알 거예요. 하지만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내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달러 가치가 내려가야 중동도 조금 이제 관리를 하고 중국도 견제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분이 뭐냐? 저는 이 중국 견제와 터키 대지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 5%에서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5%더 올려서 5.5%까지 갈 수도 있고 5.25까지도 갈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아무도 못 맞히지만 음모론적 시각에서 보면 5% 이상 올리기 쉽지 않다. 그리고 3월달 이제 3월달에 CPI가 중요하죠. CPI가 5%대가 나와주면은 멈출 겁니다. 멈춰서 계속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고를 하라는 계속 그런 정치권에서나 뭐 이 연준에서나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낼 거예요. 아까 그 댈러스 연은 총재처럼 그런 메시지를 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아봤는데 참 물가가 잡는 게 쉽지가 않다. 돈을 너무 워낙 많이 풀어놨으니까 일경이천조입니다. 일경이천조. 너무 많이 풀어놔서 한번 이 음모론적 시각이 맞는지 참 이 터키 대지진 너무 슬픈 일이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참 시리아도 그렇고 참 금리가 내려가면은 어쨌든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더 이상 못 올릴 거다 이렇게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중요한 이제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또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